2026년 2월 6일 금요일 동부표준시 오후 3시 47분. 만약 당신이 이 시각에 스마트폰을 확인했다면 당신의 눈에 비치는 차트는 온스당 76달러 20센트를 가리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은 고요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의 전형적인 지루하고 나른한 장 마감 직전의 풍경이었습니다. 변동성도 없었고 뉴스 속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시 스크롤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한 것, 블룸버그 터미널이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 그리고 CNBC의 세련된 아나운서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을 진실이 그 순간 존재했습니다. 당신이 화면 속의 가짜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월스트리트의 지하 금고에서는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점들을 억지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2시 14분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검증되고 문서화된 물리적 실물 인도 통지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 누구에게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단 하나의 실체, 우리는 그들을 고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미지의 세력이 무려 오형 계약에 대한 실물 인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숫자가 주는 충격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형 계약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계산을 해보십시오. 선물 시장에서 한 계약은 은5 영온스를 의미합니다. 5형 계약에 5 영온스를 곱하면 총이 500만 온스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현금 정산도 아닙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 어음도 아니며 복잡한 파생 상품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500만 온스의 진짜 금속, 차가운 은괴, 창고증권, 그리고 완벽한 물리적 점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막대한 양의 은이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 9시 30분까지 준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 걸어들어가 당신의 계좌에 찍힌 모든 숫자를 지금 당장 현금 다발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 하에 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대출해주고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금고에 실제로 보유한 현금은 전체 예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만약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온다면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뱅크런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는 가격을 결정하는 전체 코맥스 시스템과 귀금속 가격 책정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한 사기 혹은 거대한 신용게임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 하나의 전제 조건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바로 참가자들이 결코 실물 금속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종이 계약서를 팝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프리미엄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들은 화면에 디지털 숫자를 띄워 당신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99.7%의 사람들은 현금 정산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계약 당시의 행사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의 차액만을 챙기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은행들은 이 패턴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 패턴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수십 배의 레버리지, 즉 실제보다 부풀려진 거래량은 오직 이 패턴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가 룰을 어겼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허세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현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전신 송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3개월 전에 허공에서 찍어낸 그 우스꽝스러운 화폐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금속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당장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심장을 겨눈 선전포고입니다. 이 500만 온스라는 물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1. 0온스짜리 표준 은괴 하나는 약 31kg입니다. 이 500만 온스라면 이러한 은괴가 25, 0개가 필요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777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것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대형 트럭 수십 대가 필요하며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보안 금고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실물 인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 세력이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금속을 가져가서 어딘가에 쌓아두려 합니다. 혹은 산업용으로 즉시 투입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시장에서 즉시 가용할 수 있는 실물은의 거대한 덩어리가 증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범죄 현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코맥스의 등록 재고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코맥스 창고에서 인도 가능한 것으로 등록된 은의 총량은 현재 400만 온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창고에 100만 온스가 있고 미지의 고래가 이 500만 온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600만 온스가 남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들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금융공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 현실에서는 그 계산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재고와 즉시 가용 가능한 재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모르는 그리고 금융 언론이 설명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등록되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인도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해 깔끔하게 포장되어 선반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금속 중 일부는 이미 다른 계약에 의해 예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금속 중 일부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다른 파생상품 계약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금속 중 일부는 레포 시장에서 당신이 존재조차 모르는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 금속 중 일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재담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은괴 하나가 여러 장부에 동시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도 인괴가 당신 것이라고 말하고 B라는 은행에도 담보로 제공되고 C라는 ETF에도 자산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이들 A, B, C가 동시에 내 은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4분 이 고래가 인수중지 통지를 제출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단순한 매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코맥스에게 그 금속이 진짜임을 증명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가 금고를 열어보라고 소리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금속 금고는 비어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곧 비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100만 온스에 등록된 풀에서 이 500만 온스를 실제로 빼내간다면 남는 것은 600만 온스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수천 개의 다른 계약들이 여전히 보드 위에 떠 있습니다. 만약 이 남아있는 계약 보유자들 중 극히 일부라도 단 5%라도 이 고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고래가 뭔가를 알고 있다. 나도 내 은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600만 온스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마 스퀴즈나 쇼 스퀴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바로 인도 스퀴즈입니다.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일반적인 스퀴즈와는 다릅니다. 인도 스퀴즈는 가격 차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제 불이행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래소가 규칙을 바꾸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불가항력 선언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여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더 이상 수출은 안 됩니다. 인출도 금지입니다. 나중에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화면 속의 차트는 여전히 76달러 20센트라는 평화로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숫자 뒤에는 이미 불이 붙은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고가 부족하다는 말로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500만 온스가 빠져나간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아있다고 믿었던 나머지 재고들조차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맥스 창고 보고서라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지루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기만적인 문서를 해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맥스 창고의 은 재고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적격 재고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기관이 장기 보관을 위해 창고에 맡겨둔 은입니다. 이것은 거래소의 소유가 아니며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시장에 내다 팔거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숫자가 아무리 커도 시장 가격 방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앞서 언급한 등록 재고입니다. 이것만이 선물 계약의 실물 인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은입니다. 400만 온스. 표면적으로는 이 500만 온스를 내주더라도 600만 온스가 남으니 시스템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의 세계에서 등록이라는 단어는 자유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 600만 온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재담보라는 금융연금술의 희생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담보란 쉽게 말해 은행이 고객의 담보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또 다른 대출을 받는 행위입니다. 은시장에서는 이것이 더욱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은괴, 고유 일련 번호가 찍힌 단 하나의 바가 A라는 ETF의 자산 목록에도 있고 B라는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도 있으며 심지어 C라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도 잡혀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종이 위에서는 3명의 주인이 각자 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은괴가 3개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현실 세계의 금고에는 은괴가 단 하나뿐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이 모순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A, B, C 중 누구도 실물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장부와 신용 등급을 믿고 거래하며 은괴는 그저 어두운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래가 등장하여 내 은괴를 가져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 가상의 복제물들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고래가 실물을 트럭에 싣고 떠나면 A, B, C는 서로를 쳐다보며 누가 빈손으로 남게 될지 눈치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잔혹한 의자 뺏기 놀이입니다. 음악은 이미 멈췄고 400만 개의 의자 중 이 500만 개가 단 한 사람에 의해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의자는 600만 개뿐인데 춤을 추고 있는 참가자는 여전히 수억 명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등록 재고의 감소 속도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이미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2025년 초만 해도 80만 온스에 달했던 재고가 불과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고래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스마트머니들이 조용히 출구 전략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감지하고 종이 자산을 실물로 교환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이 500만 온스 인출 요구는 서서히 빠지던 썰물을 거대한 쓰나미로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이제 남은 일, 600만 온스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조차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미결제 약정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코맥스에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이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이 계약들 하나하나는 이론적으로 만기일에 실물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 보유자들 중 단 1%만이 나도 실물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1%가 요구하는 물량만으로도 남은 일 600만 온스는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나머지 99%는 그들은 아무리 법적 권리가 있어도 실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것은 불가항력, 통지서와 강제 현금 정산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은 가격 76.2가 대국민 사기극인 이유입니다. 이 가격은 당신이 은을 포기하고 현금을 선택할 때만 유효한 가격입니다. 당신이 은을 실제로 손에 쥐려고 하는 순간 가격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재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고 자체가 허구일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그리고 어떻게 이런 위험천만한 도박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규제 당국은 이를 묵인했으며 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억눌려 왔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야 합니다. 고래가 등장하기 전 지난 90일 동안 차트 뒤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집요한 패턴을 추적해야 합니다. 범인은 현장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알고리즘들은 자신들이 지운 줄 알았던 아주 선명한 디지털 지문을 남겼습니다. 그 지문들은 정확히 새벽 2시에 찍혀 있습니다. 새벽 2시,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뉴욕의 불이 꺼지고 런던의 은행가들이 아직 출근하기 전이며 아시아 시장조차 점심시간으로 잠시 멈추는 시간대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가장 얇아지는 이 마녀의 시간은 알고리즘이 인간의 개입 없이 가장 잔혹하게 시장을 도살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지난 90일 동안 은 시장은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억눌려 왔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프로그램 매매의 결과였습니다. 은 가격이 $80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뚫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확히 이 새벽 2시를 기해 거대한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틱 단위의 거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오전 2시 0분 17초 은 가격은 온스당 $79 43센트였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6분 뒤 가격은 $74 12센트로 폭락했습니다. 뉴스도 악재도 없었습니다. 오직 허공에서 나타난 수천 건의 매도 주문만이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가장 없는 시간에 $5를 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소매 투자자의 패닉셀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학살입니다. 이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1월 22일 오전 2시 7분 8분 만에 $4가 증발했습니다. 2월 2일 오전 2시 11분 또다시 $3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가격을 필사적으로 눌러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최대 고통이라는 파생상품 시장의 잔인한 이론에 있습니다. 최대 고통 가격이란 옵션 만기 이래 가장 많은 수의 콜옵션과 풋옵션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휴지 조각을 쥐게 되는 특정 가격대를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옵션을 발행한 기관들, 즉 마켓 메이커들이 최대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번 2월 옵션 만기일의 최대 고통 지점은 정확히 $76 20센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76 20센트.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주일 내내 알고리즘을 가동해 가격을 이 지점에 주차시켰습니다. 만약 오늘은 가격이 $80 위에서 마감했다면 수천 개의 콜 옵션이 인더, 머니, 상태가 되어 수익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켓 메이커들은 계약 이행을 위해 실물을 내주거나 막대한 현금을 토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트를 조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들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은행들은 프리미엄을 챙겨 배를 불렸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번 달도 무사히 넘겼다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승리에 도취된 오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들이 종이은 가격을 $76 20센트에 묶어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누군가가 종이가 아닌 진짜 금고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누군가, 즉 고래는 은행들이 가격을 억누를수록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아질수록 그들이 실물을 털어가는 비용은 더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팠습니다. 그들은 이 500만 온스라는 거대한 물량을 헐값에 넘겨주는 바겐세일 간판을 스스로 내건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가격 조작이 오히려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킨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100, $150로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고래는 이토록 막대한 양을 매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단기적인 옵션 수익을 챙기려다 자신들의 생명줄인 실물 재고를 털리고 말았습니다. 알고리즘은 똑똑했지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숫자만 계산할 뿐 인간의 의지나 전략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은 가격이 내려가면 매수세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시장 논리에 따라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수자는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스마트 머니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열심히 방어해온 76달러 20센트라는 가격은 이제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그들은 이 500만 온스를 구하기 위해 시장을 뛰어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이미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실물 보유자들은 가격표를 다시 쓸 것입니다. 80달러? 90달러? 아니요.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입니다.